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를 못 드리고요. 그것은 우리 보안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보안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답니다. 그건 해커들한테 취약점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체크리스트 위주의 그 보안성 심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1차 심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준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위주의 포지티브 규제를 포지티브 심사를 하기로 했었고요. 근데 12개 거래소들 가운데 그 9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뭔가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체크리스트 위주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저희가 1차 심사는 체크리스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족을 한 회사는 결국은 다 통과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질문 수준에서 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받아보니 지금 김영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의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는 점이죠. 앞으로는 지금 이제 보안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약간의 그레이드가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에 실사가 첨부된 이런 형태의 보안 심사를 통해서 이제 그 등락을 좀 가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애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율규제라는 것은 회원사들이 스스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야 되느냐를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규제라는 과정에서 너희는 패스, 너희는 합격, 불합격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래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건을 갖추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함께 연구하고 그 연구된 결과를 또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같이 스크럼을 짜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또 거래소 심사를 받는 거래소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뭐다 좀 더 나은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자율규제 심사도 안 했다면 거래소들이 뭐 자본금이 2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고객의 자산을 지금 관리합니다. 만약에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정부도 좀 깝깝한 면이 좀 있을 겁니다. 답답하게. 이게 뭐 그때그때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율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틀이 만들어지고 안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이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정부로부터는 어떤 메시지도 받은 건 없고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14개 거래소 중에 12개가 했다는 것은 그 2군데 거래소가 자진 철회한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를 받는 거래소들이 오히려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규제를 스스로 지금 받으면서 오히려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율규제 받지 않는 데들은 그냥 마음껏 거래를 하고 있고 또 뭐 어떠한 제약도 없이 그냥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규제를 받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그걸 네거티브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보험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래소들이 원하는 데도 있고 원치 않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단체 보험이 아니고 투자자가 사고가 났을 때
사실 해킹이 안 난다기보다는 해킹이 났을 때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거래소들이 좀 더 스크럼을 짜서 17일간 아무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요. 암호화폐라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 가치를 가장 쉽게 탈취할 수 있는 곳이 거래소라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해킹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유럽의 거래소인가요? 어디는 그 돈을 인출하는데 상당히 좀 더디게 확인하고 인출하는 뭐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 편의를 위해서 빨리 돈을 내주는 게 아니고 뭔가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돈을 내주는. 그래서 투자자들도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이 거래소들은 지금 24시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근데 이 중간에 시간도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안을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지금 뭐 뭐랄까요, 가격의 높낮 뭐라고 그러나 이거 상한 하한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킹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이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방어하는 쪽에서는 보다 더 충실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 뭐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자율규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불만도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근데 이제 애초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 취지를 본다면 사실은 이 과정이 거래소들을 만약에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뭐 허가를 낸다든지 정부가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만 거래소를 할 수 있다든지 뭐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자율규제가 사실 의미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식될 수 있도록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참 사실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뭐 투자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름도 잘 모르는 거래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그냥 바깥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의 역량이겠습니다만 바라건대 적어도 생태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스스로 여건을 갖추려고 애쓰는 그런 거래소들한테는 뭔가 좀 베네핏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베네핏이 제공되는 그 틀을 통해서 이 거래소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좀 정화돼서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도 어느 정도 그 의무 조항을 따라서 거래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동일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뭐 그런 좀 메리트가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업계가 또 정부가 이거를 뭐 허가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분위기 안에서 거래소들의 수준을 우리가 빨리빨리 높이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생태계가 정말 여러분들도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해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5년 아니면 정말 새로운 대륙, 어제 어떤 분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고 1차 사회혁명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 맨 앞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 생태계가 좀 다른 나라보다도 빨리 잘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생태계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좀 활기차게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점도 많고 또 처음이어서 실수도 있었고 또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첫 발을 내딛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